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층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특검 입법 청문회 주말에 사실 금요일 날 가장 하이라이트였죠. 여러분들이 아마 보시면서 뭐 답답함을 느끼기보다는 새로운 사실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청문회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각 분야에 윤석열이 거부권 행사했던 중요 입법들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입법 청문회를 통해서 진실을 밝혀지는 것들을 좀 해야 된다. 사실 그 입법 청문회라는 것을 한 것은요, 사실 법사위 전체 회의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민주당이 그 절차상의 한 가지였어요. 근데 뭐 그 여러분들 보시면 그냥 대놓고 거짓말하고 증인 선서 거부하고, 저는 참 군인들이 증인 선서 거부하는 모습은 참 안 좋더라고요. 어떤 정치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본인들이 어떤 차후에 꼼수라 이런 걸 하지만, 적어도 군인 정신 뭐 이런 걸 좀 입각을 해서 보면 군인들이 저는 증인 선서를 거부하는 자체가 자기는 진실을 얘기하지 않겠다, 그런 모습이 저는 좋아 보이지 않았어요. 결국은 이제 민주당이 최상병 특검을 사실상 통과시켰고, 자꾸 단독이라 그러는데 단독 아닙니다. 국힘당이 불참한 거지 야당과 함께 통과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새로운 의혹들이 많이 밝혀졌어요. 이종섭이가 대통령과 단 한 번도 통화한 적이 없다라고 늘 여태까지 까불다가 통화 많이 했다. 저는 어이가 없었죠. 여태까지 뭐 언론 플레이하고 공수처 막 이렇게 나올 때는 대통령과 통화한 적 없다 요지랄 떨다가 갑자기 청문회하니까 통화 많이 했다. 말 뒤집기. 그러니까 어떤 통화했냐라고 하니까 이미 대통령과 8월 2일 날 세 차례에 걸쳐 통화한 데 대해서는 통화 내용은 공개가 적절치 않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일단 이런 것들이 드러나고 있고, 그 다음에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대통령실에서 경북청에 연락이 올 거다. 이거 대통령실의 개입을 미리 알려줬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저는 여러 가지 포인트인데, 이종석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과 단 한 번도 통화한 적이 없다라고 하다가 많이 통화했다 밝혔던 게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고, 두 번째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대통령실에서 경북청에 연락이 올 거다라고 얘기했던 거, 이거는 여러 갈래로 이게 최상병 사건 자료 회수한 날 8월 2일 날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임기훈 당시 국방 비서관과 통화 내용을 증언을 했고, 공직기관 비서관실 국가안보실 동시에 관여했다라는 걸 사실상 증언해 준 거예요. 이시원이 전화 갈 거다. 그 다음에 국가안보실에서도 전화 갈 거다. 라고 하면서 사실상 경북청에다가 수사 외압을 가해서 그 사건을 다시 회수한 것이다라고 스스로가 인정을 한 거라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결국은 이 사건을 우리가 청문회를 통해서 포인트를 짚어보면, 대통령실과의 통화, 그리고 대통령과의 이종섭 장관의 통화, 그래서 윤석열이가 우리 고 최상병 사건의 수사 외압을 직접적으로 가담했다는 정황이 정확히 드러났죠. 대통령이 가담해서 사실상 외압의 주체였다라는 게 드러났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이 대한민국의 이 쓰레기들, 이 애완견들은 그 다음에 국힘당과 조중동은 최상병 단독 개최, 청문회를 단독 개최를 비난을 하는데, 여러분들 국힘당 없으니까 이렇게 원활하게 진행되는 청문회가 있나 싶지 않아요? 국힘당이 있었으면 고성, 삿대질, 남무 이런 기사들이 나왔을 겁니다. 저는 우리가 이 최상병 입법 청문회에서 국힘당이 없었기 때문에 원활하게 질문 순서가 돌아가고 정회하는 일이 없고, 웬만하면 막 싸우고 그러면 정청래 상임위원장을 공격하고 뭐 말싸움하고 정회를 선포하고 쉬었다 가고, 우리가 국힘당이 없는 국회가 얼마나 원활하게 잘 돌아가고 뭐든지
잘 되는지를 보여주는 반증이었다. 그래서 민주당이 단독 개최가 아니라 국힘당의 불참 속에 최상병 청문회는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많은 어떤 진실들이 많이 나왔다. 이렇게 저는 자체적으로 여러분들 평가를 해드립니다. 민주당이 이제 속도전이죠. 청문회를 계기로 새로운 의혹들이 밝혀졌고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고 누가 진실을 얘기하는지 사실상 청문회를 봤던 분들은 판단이 됐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숨기는 자들이 임성근, 이종석, 그 다음에 김계관 등 정부 측 인사들은 대부분 반대들을 하고 있고 진실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한 점 진실을 얘기할 때는요 당당해요. 우리가 어디 얘기를 할 때도 본인이 진실을 얘기하고 사실만을 얘기할 때는 당당한데 법정에서도 여러분들 거짓말을 얘기하면요 앞뒤가 맞지 않아요. 제가 위증하는 놈들을 봤잖아요. 최근에 지 말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몰라요. 어떤 거짓말을 했는지 본인이 잊어버려요. 그래서 이 거짓말이 또 다른 거짓말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이 이제 속도전이 이제 됐고 이제 6월달 안에 임시국회 내에서 처리를 한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임시국회 내에서 처리를 하면 윤석열이가 아마 19일 전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올 겁니다. 그럼 민주당이 왜 이런 일을 하냐? 여론전이에요, 여론전. 제가 사실상 민주당은 앞으로 그러면 한 가지 바람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결국은 여론의 힘으로 최상병 특검의 진실이 드러나고 사람들이 왜 특검을 해야 되는지 청문회에서도 저렇게 국회의원들 앞에서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는구나 사람들이 많이 봤어요. 그러면 일단은 여론은 이 청문회를 통해서 특검이 필요성을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공감을 하게 됐을 거 아닙니까? 저는 민주당이 이 최상병 특검 한 번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추가 청문회. 민주당이 본회의 상정하고 그 기간 안에 추가 청문회를 한 번 해서 저쪽이 전당대회가 25일이잖아요. 25일 안에 이제 한동훈이도 이번에 당대표 출마하면서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 찬성이라는 논리를 펼쳤는데 민주당이 추가로 새로운 의혹이 나왔으니까 추가로 계속 청문회를 통해서 여론전을 펼치면 국힘당 전당대회가 지금 어떻게 꼬여가고 있냐면요. 최상병 특검을 찬성파와 최상병 특검 반대파로 나눠지는 사실상 국민의힘의 미래의 비전과 전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최상병 특검의 찬성파냐 반대파냐 이렇게 지금 구분이 되고 있어서 저는 민주당이 조금 더 여론전에 더 저는 최선을 다하는 게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잠시만요. 최상병 추가 청문회 한 번 더 하면 좋죠. 예, 이유식 왔어요. 이유식. 예. 미숫가루. 예. 급식 왔어요. 급식. 이유식. 네, 급식 시간이에요. 급식 시간 11시에. 11시에 급식 시간인데 이유식 급식 왔어요. 급식. 네, 급식 먹고 하라고. 아이씨. 이어서 할게요, 여러분들. 오늘 뭐니 해도 여러분들 1시에 나국상 죄송합니다. 나경원, 2시에 한동훈, 3시에 원희룡. 뭐 하는 거야? 그래요? 나경원, 한동훈, 원희룡 당대표 릴레이 출마 여러분들 했는데 1시간 간격으로 했어요. 이거는 내가 보면 좀 의미가 있다고 봐요. 한동훈이가 2시를 하니까 나경원이 1시 그 다음에 원희룡이 3시에 했다라는 거는 한동훈을 중간에 놓고 양공작전을 펼친 것 같아요. 딱 봐도 한동훈을 중간에 놓고 샌드위치로 사실상 나경원, 원희룡은 한패, 한동훈은 사실상 고립시키려는 그런 전략이 저는 보이는
출마 선언의 시간 배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1시에 출마한 나경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국민의힘은 책임지지 않는 정치, 염치 없는 정치를 맡길 수 없다. 개파도 없고 앙금도 없는 제가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킬 수 있다. 일단은 정부와 각을 세우는 게 아니라 일단은 윤석열 정부를 성공한 정부로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자기는 보수 재집권의 꿈을 현실로 만들겠다. 그러면서 자기는 대선에 출마하지 않는다. 자기는 개파도 없고 사심도 없고 제가 적임자다. 그쵸? 근데 사실 나경원은 여러분들 개파가 없는 거 맞아요. 예. 나경원은 사실 몸은 국민의힘이지만 자민당 소속이거든요. 얘는 사실 제 생각이에요. 또 잡혀갈 수 있으니까. 나경원은 국민의힘 소속이 아니라 자민당 소속이에요, 사실. 그래서 얘는 이러다가 또 고소를 할라. 그래서 나경원 같은 경우에는 개파가 없죠. 자기는 아리가또 개파거든요. 저쪽 개파니까. 그래서 나배 뭐 이런 얘기가 나와서 그래서 얘 개파 없는 거 맞죠. 그 다음에 2시에 나경원은 제가 적임자다. 나는 대권을 안 나가기 때문에 보수의 재집권을 위해서 당대표를 해야 된다 라고 얘기한 거고, 2시에 한동훈 오늘 출마를 선언했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총선 패배의 경험을 변화와 승리, 정권 재창출의 토양으로 삼겠다. 건강한 당정 관계, 이거 수직적인, 여태까지 뭐 당의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찍어 누르면서 수직적인 관계를 수평적인 관계, 그 다음에 보수 지지 연합 복원, 민심에 반응하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고 대한민국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끄는 정당을 만들기 위해 제 모든 것을 바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실 오늘 한동훈이는요, 용산 들이받는 출마 선언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솔직히 당황했어요. 저뿐만 아니라 오늘 민주당의 의원님들이나 아마 오늘 당번이었던 대변인실의 대변인들, 이거 뭐라고 브리핑을 해야 되지? 사실상 많이 당황했을 것 같아요. 의외의 좀 출마 선언이었거든요. 지금 결국 용산 들이받는 거예요. 수직적인 관계 청산하고 수평적인 관계를 가야 된다. 그 다음에 최상병 특검은 이거는 찬성해야 된다. 그 길만이 국힘당을 살리는 길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거 조금 이따가 제가 더 디테일한 분석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희룡, 땅일흉은 뭐라 그랬냐면, 윤석열 정부가 성공해야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과 지난 대선 경선에서 경쟁자였지만 대선 공약을 책임졌고 장관으로 국정에 참여했다. 윤 정부의 성공을 책임지겠다. 당정 관계는 신뢰가 있어야 바로 세울 수 있다. 저는 대통령과 신뢰가 있다. 저는 대통령과 신뢰가 있다라는 것은 한동훈 너는 없지 않느냐. 그쵸? 먼저 1시간 먼저 출마 선언한 한동훈은 대통령과 이미 신뢰가 깨졌고 친윤의 후보는 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국민 여론과 당내 여론을 취합하여 레드 팀을 만들어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하고 국민에게 보고하겠다. 이런 출마 선언이었습니다. 릴레이 출마 선언이었는데 서로 물고 물리는 나경원을 좀 정리를 하면, 당대표는 묵묵히 대권 주자 빛나게 하면서 보수 재집권을 하겠다. 한동훈은 수직적 당정 관계를 수평적으로 만들고 최상병 특검 찬성을 하겠다. 그러나 제3자에게 특검을 맡기도록 하겠다. 그 다음에 원희룡을 좀 정리를 해주면, 내부에서 싸우다가 당이 무너질까 국민들이 불안해한다. 이건 한동훈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그러면서 이제 한동훈이의 발언을 두고 이제 나경원이나 원희룡이 이제 일제히 포문을 열었습니다. 한동훈의 특검 수용 순진하고 위험하다. 이게 자체가 최상병 특검을 한동훈이가 찬성한다고 하는 순간 국민의힘 지지층 사이에서 사실 싸움이 납니다. 그렇죠? 이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국민의힘 안에서 분열과 충동이 일어나서 사실상 한동훈이의 이 특검 수용은 저는 자충수라고 생각해요. 자충수. 왜 자충수라고 생각하냐면 주변에서 본인한테 굳이 출마 선언을 할 때 이번에 전당대회 출마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최상병 특검이나 김건희 특검이나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질문이 날라올 때 할 수 있었는데 사실상 한동훈이가 처음부터 이걸 던져버리는 순간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최상병 특검을 받냐 안 받냐가 사실상 핵심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좀 보셔야 된다. 윤상현이는 얘기할 필요 없고요. 그래서 원희룡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대통령과 신뢰가 있다. 신뢰가 있어야 당정 관계 바로 세울 수 있다. 그리고 의미심장한 나중에 브리핑을 뭐를 하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더라. 한동훈에게 전화가 왔다고 하길래 잘해보라 했다. 비아냥 거르듯이 잘해봐. 내 말을 거역하고 네 맘대로 출마를 끝까지 고집한다 그러면 잘해봐.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것 같이 원희룡이가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일단은 최혜병 특검에 찬성, 물론 조건부지만 경쟁자들이 나경원이나 원희룡은 위험하다. 지금 윤상현이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동훈이가 최상병 특검 찬성을 한다라고 하면서 출마 선언을 하니까 민주당 당대표 후보인 줄 알았다. 이건 뭐냐? 좌파몰이 하는 거예요. 지금 이번에 한동훈 당대표를 막기 위해서 두 가지 친윤 그룹이나 대통령실에서는 두 가지 작전을 쓰는데, 첫째가 뭐냐면 한동훈을 좌파몰이 하는 거예요. 한동훈 좌파몰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TK 지역에, 국힘당은 TK 지역에 당원들이 가장 많거든요. TK를 자극해서 한동훈 표를 날라가는 게 하려고 한동훈 좌파몰이, 그래서 한동훈 주변에는 김경률, 함윤경, 그 다음에 무슨 뭐 다른 애들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두 번째는 한동훈은 이제 반친윤이 아니라 반윤이다. 그래서 윤석열과는 이미 끝났다. 이렇게 하면서 사실상 친윤의 표를 나경원 또는 원희룡으로 해서 1차 투표에서 한동훈이 과반을 저지하는 게 목표고, 결선 투표 가면 현재의 친윤의 현직 의원들의 힘으로 대의원표와 여론을 해서 이겨보겠다. 그 속셈인 것 같아요. 지금부터 한동훈에 대해서 제가 분석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급식은 중간중간 에너지 보충할 때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오늘 여러분들 한동훈이가 갑자기 최상병 특검, 저도 예상을 했을 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요, 저는 한동훈이가 특검은 전당대회에 나왔기 때문에 특검은 기본적으로 반대한다라고 할 줄 알았어요. 처음엔. 나중에는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만 일단은 출마 기자회견이었기 때문에 한동훈이가 대체적으로 특검은 반대한다라고 할 줄 알았는데, 독자적 최상병 특검법이라는 꼼수를 들고 나오면서 사실상 찬성한대야 이렇게 하길래 민주당이 좀 당황했을 거예요. 근데 이건 엄청난 꼼수예요. 꼼수인데, 오늘 제가 한동훈 출마 자체만으로 여태까지 제가 좀, 그러니까 서로 한동훈이나 윤석열이나 사실상 공범이잖아요. 공동 정범인데 서로 이제 아킬레스건을 쥐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 못 건드린다는 게 한동훈이가 확실해졌다라고 생각하나 봐요. 한동훈이가 출마 자체만으로 이제는 윤석열과는 사실상 한 지붕 두 권력을 선언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저는 여태까지 둘이 뭐 쇼다, 뭐 믿을 수 없다, 저도 그랬는데, 이렇게 대놓고 친윤 후보인 원희룡과 사실상 친윤인지 반윤인지 알 수 없었던 한동훈이 사실상 출마했다라는 것은 이제는 한동훈이는 자기 정치를 위해서 대통령과는 사실상 자극하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여러분들 당정 수평적 관계를 얘기한다는 것은 사실상 나중에는 한동훈이가 윤석열의 탈당을 요구할 수도 있는 사태가 나올 거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여기서 왜 한동훈이는 당대표 출마를 선언을 했냐? 오히려 한동훈이는 출마 선언을 안 하면 자기가 죽는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도 처음에 한동훈이가 살 길은 윤석열과의 사실상 대결을 피해서 좀 잠잠해질 때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등장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그때가 되면 한동훈이는 잊혀지는 존재가 되고, 한동훈이는 조국 혁신당에서 특검법을 사실상 만지작거리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한동훈이가 당 대표가 되면 김건희 특검이나 최상병 특검에 대통령실과 김건희의 목줄을 쥐고 있을 수 있잖아. 그렇죠? 제가 보면 가만히 있으면 한동훈이가 당한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오히려 한동훈이가 당권을 쥐면, 당권을 쥐는 순간 한동훈이가 오히려 대통령실에서 한동훈을 못 건드리잖아요. 김건희 특검법도 쥐고 있고 최상병 특검법도 여러 가지 모든 당론으로 정해갖고 밀어붙이던가 그렇게 하면 되기 때문에, 한동훈이가 출마 선언을 해도 윤석열이나 대통령실에서 친윤해서 오히려 한동훈을 치지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상하죠. 뭐가 이상하냐? 이건 전형적인 범미꾸라지 새끼입니다. 한동훈이가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진정성이 만약에 있다 그래갖고 최상병 특검을 받는다라고 했으면요, 조건 없이 받아야죠. 그렇죠? 한동훈이가 진짜 이 최상병 특검은 받는 게 국민의힘도 사는 길이고 대통령실도 사는 길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받으면 그만이죠. 이거 왜 이게 범미꾸라지냐면, 독자적 최상병 특검 법안이라는 건 뭐냐면요,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은 반대한다는 소리가 이제 이론상 되겠죠.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진정성이 있으려 그러면 그냥 현재 발의된 거 투표 때 우리가 찬성해 주겠다라고 하면 되는데, 독자적 최상병 특검법을 발의한다는 건 뭐죠? 7월 25일 지가 당대표 된 다음에 따로 현재의 특검법은 민주당 추천 인사예요. 그렇죠? 민주당 추천 인사인데 자기가 발의하는 것은 민주당도 배제하고 국민의힘도 배제하고, 한마디로 정계를 배제하고 대법원 추천이나 다른 대한 변협 추천이나 이런 걸로 꼼수를 부린다는 건데, 여기 안에 들어있는 꼼수가 뭐가 있냐면요, 현재 한동훈이가 제일 빨리 만약에 독자적으로 특검법을 발의해봐야 언제죠? 7월 25일 이후가 되겠죠. 이 7월 25일 이후에는 통신기록 보존 기간 1년을 넘어갑니다. 증거인멸을 할 수 있어요. 시간을 벌겠다는 거죠. 그렇죠? 두 번째, 자기가 새로운 특검법을 독자적 최상병 특검법을 선언하는 순간 민주당 특검법을 반대한다는 명분이 쓰죠. 지가 민주당 특검법을 반대한다, 우리는 독자적으로 한다,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진전된 자세가 아니라 시간 끌기입니다. 이건 시간 끌기고, 제가 볼 때는 일단 국힘당이 윤석열이랑은 각을 세운 거예요. 개인적으로 진실을 규명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한동훈이가 최상병 특검은 찬성한다 라고 얘기를 한 자체는 자기와는 관계없으니까, 오히려 윤석열 정도 지가 범미꾸라지이기 때문에 이 정도 사건은 대통령 탄핵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어느 정도 우에서 책임지고 만약에 국방부 장관 선에서 끝낼 수 있다라고 지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말도 안 되잖아요. 민주당의 특검법을 독소조항이라고 얘기하고 제3자가 특검법을 지수라고 하는 거, 이거 시간 끌기입니다. 이거 진정성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전형적인 자체 특검법을 추진한다는 자체가, 이거는 제가 볼 때는 트릭이에요.
제3자가 특검 고르려면 여러분들 좀 있으면 표결이에요. 국회 본회의에서 7월 초면 통과가 되는데 이거를 윤석열이가 거부권을 행사할 게 뻔한데 특검법 찬성한다는 놈이, 그러니까 전형적인 여러분들 범 미꾸라지 놈이라서 한동훈이는 저거죠. 어떤 사건도 자기네 입맛에 맞는 검사를 특검으로 임명을 하면 사건을 얼마든지 덮을 수 있다,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이 지명하는 특검은 안 되고 제3자를 시켜야 된다라고 해서 한동훈 지가 실무를 했던 검사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기네 마음에 드는 특검에 의해서 수사의 방향이 정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사건 얼마든지 덮기도 하고 조작할 수 있고, 그래서 요거를 제3자가 특검 골라야 된다. 얘는 이거를 한 거예요. 아니 제3자가 특검,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여러분들 민주당이 특검을 고르면 진실이 뭐 묻히고, 응? 국힘당이 추천하면 뭐 진실이 드러나고, 말도 안 되는 거죠. 뭐 편향적이고, 그럼 제3자가 하면 말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사실상 이거는 그러니까 용화대의 눈치를 보면서 비열한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과는 각을 세우면서 특검법 자기는 찬성 입장이지만 특검을 골라서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용산과 각을 세우면서도 국힘당 전체 안에 특검법 찬성하는 여론에 잘 맞춘 거죠. 근데 저거는 있어요. 들이받은 건 맞아요. 그렇죠? 당정 수평적 재정립을 하겠다. 여태까지 윤석열의 용화대에서 용산에서 찍어 누르는 대로 당이 움직이는 걸 지가 봤잖아요. 근데 얘는 그런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김기현 사퇴시키고 지가 용산의 힘으로 비대위원장이 된 건 지인데 이제 와서 지랑 윤석열이가 사이가 좀 틀어졌다라고 수평적으로 재정립하겠다. 응? 한마디로 윤석열과 이제는 맞다이 뜨겠다는 거예요. 윤석열과 맞다이 뜨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용산에서 나 건드리지 말라 이거예요. 내가 앞으로 하는 정치 용산 나 건드리지 말아라. 근데 한동훈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권력자가 누구인지. 한동훈이 볼 때는 윤석열은 하나도 겁나지 않죠.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가 그겁니다. 김건희 특검은 반대한다라고 얘기합니다. 한동훈이는 여태까지 7시간의 녹취록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사안을 봐도요. 그 당시에 이명수 기자가 김건희한테 한동훈한테 뭐 좀 제보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냐라고 물어봅니다. 7시간 녹취록 중에. 그러니까 김건희가 이런 얘기를 해요. 나한테 줘 그래요. 녹취록에 그 말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한동훈이는 왜 김건희와 300여 차례 통화를 했을까요? 윤석열과 아무리 얘기를 해도 결국 결정은 김건희가 한다는 것을 한동훈이는 알고 있어요. 그렇죠? 유일하게 윤석열을 컨트롤하는 사람 진짜 뒤에는 김건희라는 걸 한동훈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김건희 입장에서도 최상병 특검은 뭐 특검을 해봐야 우리 아저씨가 탄핵당하는 거지 자기가 탄핵당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잖아. 김건희는 자기 아저씨 뭐 특검 뭐 해봐야 대통령은 불체포 특권이 있고 그래서 많이 기어 못 올라간다는 걸 알아요. 근데 김건희에 대해서는 못 건드리는 겁니다. 김건희 주가 조작은 특검은 부적절하다라고 얘기하고, 근데 의미심장한 게 있잖아요. 한동훈은 알고 있는 거예요. 특별감찰관과 제2부속실을 만들어야 된다. 왜 한동훈이가 이 얘기를 했을까요? 김건희 가다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특별감찰관 제도나 제2부속실은 야당에서 나와야 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진짜로 이 나라의 실질적인 비선 권력은 김건희로부터 시작된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민주당에서 나와야 되는데 윤석열을 향해서는 특검 받아야 된다라고 최상병 특검은 받아야 된다. 이거는 윤석열과 직접적인 관계잖아요.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김건희에게는 그러니까 선을 넘지 않은 거예요. 김건희 특검은 반대다. 이건 무슨 말이냐? 어차피 내가 당대표 돼도 내가 김건희 실질적인 김건희를 건들지 않으면 김건희도 나를 건들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김건희를 저렇게 두면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특별감찰관 제도나 제2부속실 제2부속실이 생기는 순간 김건희는 과거같이 코바나 콘텐츠에 사람 불러다가 선물 받고 명품백 받고 명품 화장품 받고 이런지 못하거든요. 제2부속실은 누구랑 약속이 있고 누구랑 만나고 이거는 국가에서 이제 직접 관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특별감찰관은 지금 김건희가 주변에 누구를 만나고 다니고 다 친인척 관계를 할 수 있거든요. 응? 지금 우리가 한동훈이가 만약에 나중에 진정성을 보려 그러면 김건희 특검법이 바로미터가 돼야 돼요. 김건희 특검법을 받는 거를 주장하냐 안 하느냐가 사실상 바로미터가 돼야 돼요. 이 최혜병 특검은 사실상 이거는 김건희랑은 무관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보면 한동훈이 역시 눈치가 빨라요. 왜 그러냐면 이 윤석열과는 각을 세워도 최상병 특검은 반대 못한다 그래놓고 김건희 특검은 반대한다. 이것만 봐도 한동훈이가 얼마나 여우인지는 알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보면. 그렇잖아. 한동훈이 다 지금 저거 다 김건희가 하는 거 다 알지. 왜 모르겠습니까? 누가 봐도 저런 아이디어는 형님한테 나올 수 있는 아이디어가 아니라서 지금 모든 게 김건희에서 나오고 있다라고 알 수 있는 거죠. 이제 사실상 이제 한동훈은 이제 반윤의 길을 가는 겁니다. 친윤의 원희룡 대표가 있고 원희룡이가 이제 출마 선언을 한 것이고 이제 국힘당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9명으로 구성이 됩니다. 당 지도부가. 여기는 자동으로 들어가는 게 당 대표, 그 다음에 원내대표. 그렇죠? 당 대표, 원내대표, 대표가 지명직, 최고위원 선출, 그 다음에 선출직 최고위원 3명을 뭐 5명을 뽑아요. 그러니까 총 9명을 해요. 당대표, 그러니까 민주당이랑 똑같아요. 당대표, 원내대표, 선출직 2명, 그 다음에 지명직 5명 이렇게 뽑는데 그러면 본인 포함해서 적어도 5명에서 6명은 해야지 이제 현재 한동훈이 당대표가 되더라도 최고위원들이 집단 사퇴를 하면 날아가는 걸 막을 수 있어서 그럼 어떤 사람들을 최고위원회 선거에서 런닝메이트로 하냐 지금 정해졌습니다. 장동혁, 박정훈, 진종호. 박정훈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TV조선 앵커 출신이었던 TV조선 나왔었죠. 그 다음에 진종호 뭐 사격 제가 진종호를 응원했던 걸 참 후회하지만 장동혁 이렇게 해서 본인 포함해서 그러면 4명이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5명 지명직 최고위원 선거를 하는데 런닝메이트로 장동혁, 박정훈, 진종호를 3명을 하면 본인까지 하면 4명이죠. 4명인데 여기 이제 지가 지명직 2명을 하는 거죠. 그럼 6명까지 최대한으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험을 들으려고 하는 거죠. 지명직 2, 지까지 3, 그 다음에 장동혁, 박정훈, 진종호 이렇게 해갖고 9명 중에 지 체제를 흔들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의도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건 꼼수예요. 최상병 특검 추진하겠다라는 것은 당내 선거용이에요. 그래서 여론 20%에서도 지가 유리한 지금 한동훈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결선 투표거든요. 한동훈이는 1차 투표에서 끝내기 위해서는 윤석열과 각을 세울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금 최상병 특검은 찬성한다라고 던진 거예요.
국민 여론조사가 20%니까 한동훈이가 굉장히 다른 후보에 비해서 민심을 읽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최상병 특검은 찬성이나 그 뒤에는 특검은 제3자 추천. 이거는 선거용입니다. 이건 꼼수예요. 말이 안 되죠. 이거는 전혀 말이 안 되고 진정성도 없죠. 진짜로 진정성이 있다 그러면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에 찬성한다 반대한다 이걸 얘기해야 되는데 범미꾸라지 새끼라서 제3자 추천이다라고 하면서 시간 끌기 1년이 지나면 증거인멸 보고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박지원 의원 전 국정원장 말에 의하면 윤석열은 한동훈에게 배신감에 이루 말할 수 없는 부글부글 끓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 같아요. 근데 분명한 건 있어요. 한동훈은 윤석열의 눈치보다는 김건희에게 눈치를 더 본다. 이거는 오늘로써 확실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나 나나 말만 맨날 김건희가 국정농단을 한다. 대한민국의 실권자는 김건희다라고 얘기했던 게 이제 실체적으로 드러난 거죠. 그렇죠? 제가 보면 한동훈이는 김건희한테 오히려 눈치를 보고 있다. 그건 확실합니다, 여러분들. 그거는 변하지 않는 진리 같아요. 안 그러면 좀 지켜보겠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여러분들. 내가 만약에 한동훈이라고 했으면 오늘 굳이 출마 기자회견인데 최상병 특검은 반대하지 못하겠다. 이거는 윤석열을 겨냥한 거잖아, 누가 봐도. 근데 김건희 특검은 반대한다. 만약에 김건희 특검도 찬성한다 그랬다가는 나머지 한 달 동안 김건희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무서운 거지. 한동훈은 김건희가 얼마나 사악한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선거 한 달 동안 김건희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나는 선을 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모종에 나는 김건희 특검은 반대할 거다 라고 얘기한 거고, 사실상 최상병 특검은 반대하지 못한다. 저는 그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일제히 아마 근데 한동훈이가 저는 오늘 출마 기자회견에서 최상병 특검은 뭐 찬성이죠. 근데 제3자를 특검으로 내세워야 된다. 이거 자충수입니다. 정치 초짜예요. 자충수. 왜 그러냐? 사람들이 볼 때는 특검을 누가 발의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특검을 할 거냐 안 할 거냐가 지금 모든 국민들은 이목이 쏠리고 있는 겁니다. 이미 청문회를 통해서 어느 정도 진실이 드러나고 있는데, 한동훈이가 이제 여기서 짓단에는 특검 뽑은 국민들이 볼 때는 한동훈 특검 찬성한다 그랬다라고 이제 소문이 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냥 거기서 너희들이 찬성해 주면 되지 무슨 또 제3자의 특검법안을 또 발의하냐? 그러면 이거는 한동훈의 명분이 없어요. 여기까지 할 필요도 없죠. 최상병 특검은 국민 여론이나 민심을 볼 때는 찬성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당내 사정도 있으니까 앞으로 저희가 이 특검에 관해서는 조금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넘어갔어도 되는데 최상병 특검은 찬성하나 제3자에게 특검을 맡겨야 된다. 이거 자체가 조건을 다른 거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 한동훈이가 이거에 대해서 빠져들 수밖에 없어요. 제가 볼 땐 그래요. 이제 여러분들 누가 봐도 여러분들은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지만 이제 국민의힘은 개판된 거예요. 앞으로 어떤 게임이 전개되냐? 첫째, 뚜껑은 열어봐야 알겠지만 이제 국힘당의 전당대회가 1차전에서 끝날 것이냐, 여론에서 떠든 것 같이 어차피 대표는 한동훈이 될 것이냐, 아니면 의회에 현직의 파워로 친윤 후보인 원희룡이 선전을 해서 결선 투표에서 나경원, 원희룡이 손을 잡고 윤상현 세 명이 손을 잡고 한동훈을 주저앉힐 것이냐, 어떤 1차적으로 예상대로 어대안이냐, 아니면 의외로 한동훈이의 그거는 조중동이 키워준 한동훈이고 사실상 현직의 파워를 친윤이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이가 손을 잡으면
한동훈을 주저앉힐 수 있을 것이냐, 그걸 먼저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한동훈이가 당대표 됐을 경우에 당정 관계를 수평으로 한다 그랬는데 가장 먼저 취할 수 있는 자세가 무엇일까? 그렇죠? 과연 그 다음에 한동훈이가 당대표 되면 추경호와는 매번 마찰이 있을 텐데 추경호와 사실상 한동훈의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한 지붕 두 권력인데 개판이 돼. 그러면 올해는 그렇게 지나간다 그래도 사실상 내년부터는 지방선거 시즌이 돌아오는데 지방선거 시즌이 돌아오면 결국은 여러분들 지방선거도 어마어마한 선거예요. 구의원, 시의원, 그리고 18개의 지자체장, 그렇죠? 서울시장, 뭐 경기도지사, 뭐 수많은 선거들이 있고 거기에 도지사, 그 도의원, 그러니까 몇백 개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여기저기서는 윤석열과 선을 긋기로 할 때 과연 한동훈은 윤석열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 윤석열을 탈당을 요구할 것이냐,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그 다음에 이제 한동훈이가 당 대표로 하면 이제 리스크가 발생을 하겠죠. 어떤 리스크가 있냐? 조국혁신당은 한동훈의 특검법을 당론 1호로 입법 1호로 지금 얘기했기 때문에 사실상 민주당이 이제 유리해졌어요. 왜 그러냐면 한동훈이가 김건희 특검이나 최혜병 특검을 거부하는 순간 그 다음은 한동훈 특검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최혜병 특검이 통과될 때까지 올린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득과 실을 좀 따져야 되겠죠. 그러면 대통령은 계속 거부권을 통해서 뭐 막을 때 만약에 재표결을 했는데 최혜병 특검이 부결되면 민주당이 또 올린대요. 그 다음에 김건희 특검을 민주당이 발의를 하면 한동훈이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도 봐야 되고. 그러면 한동훈이가 만약에 김건희 특검이나 최혜병 특검 둘 중에 하나가 통과가 되면 그 다음은 뭐죠? 한동훈 특검이거든요. 한동훈 특검이 민주당에서 이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손을 잡고 발의를 하면 과연 국힘당이 친윤이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김건희 특검이나 최혜병 특검의 하나가 통과됐어요. 그 다음 순서는 한동훈이가 뻘짓 못하게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한동훈 특검을 올립니다. 그러면 민주당 단독으로나 조국혁신당과 손잡으면 본회의는 통과가 돼요.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를 하겠죠. 겉에선 당청 대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기 부인은 거부권 행사하고 한동훈은 거부권 행사를 안 한다 그러면 욕을 먹기 때문에 1차적으로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겠죠. 그 다음에 민주당이 다시 재표결을 할 때 얼마든지 친윤계 의원들을 통해서 8명 이탈을 시키는 건 일도 아니죠. 이런 게 다 꼬여 있는 거예요. 한동훈 특검도 걸려 있죠. 김건희 특검 서로 패를 쥐고 있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거는 의외에 한동훈과 윤석열이 부딪히는 지점이 올 것이다. 그리고 한동훈이가 오늘 조건부 최상병 특검 찬성은 사실상 전당대회를 앞두고 여론 어떤 표를 얻으려는 거지 버스 지나간 다음에 사실상 아무 필요 없는 꼼수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민주당과 국힘당 이번 주까지 최후 통첩이었죠. 응? 이번 주까지 사실상 이제는 한동훈과 김건희의 싸움이에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한동훈은 김건희가 실권자인 걸 알기 때문에 잔연 가다놔야 된다. 그래서 특별감찰관 제도와 제2 부속실을 설치해서 비선을 움직여서 못하게끔 해야 된다라는 말이 의원 중에 포함이 돼 있는 거고, 이제 이번 주까지 최종 통보를 했습니다. 여야 협상을 해서 와라. 응? 그럼 내일이 월요일이죠. 내일 국힘당이 의총을 연다고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7개를 수용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민주당은 이제 25일 본회의가 열리거든요. 25일 본회의에서 그냥 갖고 오겠다. 끝까지 협상이 안 됐기 때문에 나머지 법대로 25일 날 아마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이 나머지 7개 갖고 오는 그렇게 날이 될 것이다라고 저는 예견을 하고요. 18개 상임위 독식이 아니라 국힘당의 보이콧에 의해서 자동으로 국회법에 의해서 민주당이 상임위 18개의 상임위원장을 지금 맡기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모르죠. 막판에 국힘당이 그래도 7개라도 줘 그럴지, 가지라 그럴 때 가지지, 비응신 새끼들 뭐한 거야, 안 그래요? 진작 가지라 그럴 때 가지지. 왜 그러냐면 제가 볼 때는 가질 확률이 많아요. 왜 가질 확률이 많냐면 지금 여러분들 7개 막 국방위, 외통위, 국방위 안 가져갔다 추미애 오죠. 산자위 안 가져갔다가 이현주 오죠. 막 여러 개 지금 막 걸려 있는 게 많아갖고 제가 보면 받을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얘네들 없으니까 국회 입법청문회나 청문회나 국정조사나 얼마나 원활하게 잘 이루어졌습니까? 하여튼 오늘 하여튼 여야 원내대표 회담은 20분 만에 결렬이 됐고요. 내일 24일 날 국힘당 의총이 있습니다. 의총에서 7개 가질까 말까 이거를 결정하기로 했어요. 분명히 민주당이 단독으로 먹은 게 아니라 7개 상임위를 국힘당이 집권 여당이 포기한 것이다. 이런 워딩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 절대 민주당 쓸데없이 뭐 운영위를 양보한다 이런 얘기가 좀 간간히 들리는데, 이런 얘기하는 새끼들은 누군지 꼭 밝혀야 됩니다. 절대 이거 받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죠. 절대 받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게 꼼수예요. 여러분들 절대 속지 마세요. 한동훈이가 최상병 특검 찬성했다. 언론에서는 그렇게 해갖고 한동훈이 이미지 쇄신을 시키는데, 지가 당대표 되면 새로운 최상병 특검법을 발의한다는 거예요. 꼼수예요, 꼼수. 진정성 있으려면 지금 민주당이 발의한 거 본회의에서 찬성할 거냐 말 것이냐, 그게 중요한 거지. 이놈은 반미꾸라지예요. 지가 당대표가 되면, 지 당대표 제일 빨라야 7월 25일이잖아요. 지가 되면 발의한다는 건 8월까지 뭉개겠다는 거예요. 김건희 얘기하니까 특별감찰관 도입하자. 그 다음에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들 속으면 안 됩니다. 예, 오늘의 주요 심층 분석이었고, 네, 이제 요거 좀 볼게요. 이재명 당대표께서 내일 또는 수요일 날 당대표직을 사퇴한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내일 아니면 수요일이에요. 결국 제가 볼 때는 26일 날 사퇴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면 25일 날까지는 이제 상임위 구성을 마친 다음에, 그쵸? 25일 날 상임위 구성이 있기 때문에 이재명 당대표가 상임위 구성을 마치는 걸 보고 26일 날 제가 보면 사퇴를 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당연히 알다시피 이제 연임을 위해서 이제 전당대회에 나가셔야 되기 때문에, 연임을 위해서 이재명 당대표가 지금 나가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의 전당대회도 여러분 자꾸 국힘당 전당대회가 7월 23일이라고 자꾸 나와서 국힘당 25일이라고 해서 국힘당 전당대회만 있는 게 아니라 민주당 전당대회도 여러분들 8월에 있거든요. 그럼 민주당 전당대회도에서 이제 저는 저걸 좀 보고 싶어요. 이제는 당원들의 목소리, 사실상 전당대회에서 이제 권리당원의 훨씬 이제 참여가 늘어났죠. 이번에 박용진 같은 애들이 또 도전할 것인가?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 뭐 당원 당규 개정은 이재명 체제를 강화하기 위함이다라고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박용진 방지법이에요. 그렇죠?
늘 당원들에게는 욕만 먹고 당원들 마음에 불을 질렀던 이런 박용진 같은 애들이 허구한 날 당원들 열받게 하는 인간이 당대표 선거에 나와갖고 결선 투표까지 올라가고, 저는 박용진 방지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원들이 참여하는 전당대회에서는 절대 박용진 같은 애들 결선 못 올라가요. 응? 제가 볼 때는 이제 여러분들, 제가 전당대회 예고편을 좀 하나 말씀드릴게요. 당대표는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이재명을 누가 이깁니까? 최고위원 선거가 중요해요. 알겠죠? 이번에도 이제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선출직 최고위원 5명을 뽑아요. 제가 알기로는 어떤 분들 이제 나온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뭐 김용민 의원도 뭐 도전할 수도 있고, 왜냐면 상임위원장은 이번에 못 나와요. 그래서 아마 정청래 의원이나 현재 이제 여러분들 알고 있는 최민희, 정청래 이제 상임위원장을 맡으신 분들은 최고위원 도전을 못 합니다. 그러면 뭐 김용민, 거기에 이제 제가 취재를 해보면 김병주 대장님도 최고위원, 이분은 이제 남북관계 문제에 있어서 민주당의 목소리를 내야 되니까 김용민, 김병주, 그 다음에 이제 좀 어떤 의원들이 좀 나올지, 그러니까 검증된 사람들, 정청래 의원들만 안 한다고 한 게 아니라 민주당에서 이제 상임위원장을 하면 최고위원이나 이런 거는 못 하게 돼 있어요 현재. 그래서 이런 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뭐 정봉주 의원님 나오면 우리가 또 뽑으면 좋고,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바라보고 있는 거는 당대표, 이재명 당대표가 되는 순간 지명직 최고위원 2명은 만들 수 있고, 이제 선출직 당원들이 뽑는 5명은 이번에는 아마 당심대로 갈 것 같죠. 예전같이 고민정 이런 애들 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치? 민영배 의원님, 그 다음에 김용민, 김병주, 그 다음에 또 어떤 분들이 이제 정봉주, 그 다음에 뭐 여러 분 나오겠죠. 한 7, 8명 정도 나오면 거기서 투표를 하겠죠. 그래서 저는 고민정 이런 애들은 이제 나올 가망성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제 민주당 최고위가 중요합니다. 알겠죠? 민주당 최고위도 여러분들이 좀 수석은 어느 분을 밀어야 할까요? 그때 가서 합시다. 그때 가서 하죠 뭘. 이상한 뭐 김민석이나 이런 애들은 조심하고, 그때 제가 제일 정확하게 딱 집어줄게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가장 이상적인 민주당 최고위,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이제 전당대회를 앞두고도 이제 우리 시사타파 팬들의 활약, 그리고 개혁본 회원 여러분들의 활약이 기대되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하여튼 이재명 당대표는 당대표 어떤 도전을 하기 위해서 이제 사퇴를 해야 되고, 26일 날 정도, 내일 아니면 26일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26일 같아요. 상임위 배정이 끝나고 소임을 다했기 때문에 이재명 당대표님이 당대표에서 사퇴를 하면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원내대표 체제로 이제 박찬대 원내대표가 사실상 이번에 그 전당대회를 이끌어가고 새로운 지도부가 뽑히고, 저는 그러면 새로운 지도부의 이재명 당대표, 사실 개인적으로는 추대로 가면 좋은 것 같은데, 또 경쟁자가 없고 추대로 가면 좀 그럴 수도 있을까. 누군가가 나오겠죠, 저쪽에서 누구든지. 하여튼 그렇게 가는 시나리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때는 우리가 여러분들이랑 나랑 아이디어 짜갖고 가장 조직력이 좋은 우리 시사타파 뉴스 팬들과 우리 개혁본 회원 여러분들이 머리를 맞대고, 어떤 분들의, 왜 그러냐면 개혁본 회원들이랑 시사타파 팬들이 대부분 대의원 아니면 권리당원이에요. 대부분 대의원 아니면 권리당원이라서 그래요. 뭐 이인영 의원이 386 대표자로서 나온다는 소리도 있고, 하여튼
우리 축제로 만들자고. 저 새끼 욕하고 막 그러지 말고 얼마든지 우리가 뽑아갖고 좋은 사람 뽑으면 되니까 출마한 사람 갖고 욕하지 말자고요. 응? 제 말 오케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래갖고 출마한 거 갖고 욕하지 말자고. 얼마든지 응? 얼마든지 여러분들 얼마든지 우리가 그냥 투표하면 되지 출마한 사람 갖고 욕할 필요는 없잖아. 출마했다고 욕하는 사람들은 민주당 이 축제를 방해하는 사람이에요. 출마하는 건 자유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투표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최고위원 도전하는 거는 일단 상임위원장은 배제되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추미애 만약에 민주당이 나머지 7개 상임위를 갖고 올 경우에는 추미애 의원님께서 국방위 상임위원장이 되기 때문에 최고위원 도전은 못할 거예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우리 지켜보자고요. 좀 차후에 민주당 전당대회 준비 상황이나 여기저기서 출마 선언 나면 그때는 우리가 최고위원 도전자들이나 이런 분들 모셔갖고 얘기하면 되겠죠. 절대 여러분들 출마했다고 욕하지 마세요. 이제는 얼마든지 예전 같은 게 아니라 민주당 당원들이 이제 최고위나 당대표 얼마든지 뽑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거 하나 부탁드립니다. 즐기자고요. 재밌게. 우리 지난번 전당대회 같이 전국 전당대회 할 때 시사타파 팬들과 우리 텐트 치고 모여갖고 거기서 현장 방송하고 그러면 되죠 뭐. 그렇게 합시다.